안녕하십니까? 5일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문재인 정부는 정상인가요? 아니면 독재, 독선, 오만에 가득 찬 비정상인가요? 북한 김정은이 변할 것이고 앞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김정은을 향한 무한한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어떤 믿음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8년 전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11월 23일,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날에 북한은 또다시 해안포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김정은이 서해 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고 해안포 중대 2포에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안포 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격수를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고 보도했으며 76.2mm 해안포로 추정되는 포 옆에 서 있는 장면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1월 23일에 발사한 북한의 해안포 사실을 11월 25일 북한의 언론 매체가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이 사격을 지시한 것이 알려졌고, 대한민국 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먼저 밝히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해안포 포격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체를 쏠 때마다 출입 기자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언제, 어디서 발사했는지 일부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번에는 잠잠했으며 북한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11월 26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정보 능력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수와 방향, 탄착점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가 제한되며,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와중에 북한 중앙 매체의 발표가 있었고 그걸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으며,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구두로 항의하고 전화통지문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군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 군은 11월 23일 오전 미상 음원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는데 11월 25일 북한이 공개활동 보도를 통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군 관계자의 발언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북한 김정은이 11월 23일 창린도 일대를 방문한 사실을 포착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인지한 미상 음원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11월 25일 북한 언론 매체 보도를 본 뒤에야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군이 포격을 한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북한의 언론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해안포 사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설령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북한의 해안포 사격 발표가 없었다면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말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안포를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이 당장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야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군이 북한의 발사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북한의 발표를 보고 그제서야 인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맞는 것은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의 성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됐고 전쟁의 공포도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소장 정례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의 공동유해 발굴 등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군사합의 1조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적대행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왔고, 북한은 신형 방사포, 신형 미사일을 계속해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기준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연평도 포격 8주기에 이뤄진 북한의 이번 해안포 도발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또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보낸 조의문의 답신을 11월 5일에 보내면서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대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당시 조이문 답신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글도 함께 적었으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참석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을 국제사회의 지지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언급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이 모든 가능한 계기에 자주 만나 남북 사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혼자만의 평화의 꿈을 꾸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거절이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낸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으며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정은이 부산에 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서가 온 이후에도 몇 차례나 김정은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남북 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 당국도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 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고 무슨 일이든 다 제 시간과 장소가 있으며 들 때 날 때가 따로 있는 법이고 모처럼 찾아왔던 하야의 협력의 훈풍을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이 종이 한 장의 초청으로 조성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시점이 남북 정상들이 만날 때이겠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현 정권을 친북 정권이니 좌파 정권이니 하고 입을 모아 헐뜯어대고 그 연장선 위에서 남북 합의 파기를 떠들며 우리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으며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권이고 좌파 정권이라는 것에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왜 북한은 하필이면 보수 세력들의 발언 하나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북한의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듯이 문재인 정부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참석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면서 김정은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함께하는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아쉬움과 서운함을 드러냈고 향후 기회가 닿으면 서로 만남을 갖고 남북 간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 의논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에게 참석해달라고 사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지만 북한은 보기 좋게 거절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안포 발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부터 연장까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된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대한민국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안포까지 발사를 했지만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왜 계속해서 유화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일까요? 11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부산 아세안 문화원에서 진행된 한 메콩 한영 만찬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온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메콩 국가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언젠가 남북의 정상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메콩 국가들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기도 하다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끌어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사격 등 도발적인 태도로 나왔지만 그래도 김정은에게 비핵화의 길로 나오라고 다시 붙잡는 듯한 행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한다고 밝혔으며 업무 오찬에선 미북 실무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들이 계속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 달라고 당부까지 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의 초청을 대놓고 거절하며 대한민국 영토에 채 근접해 있는 서해에서 해안포 도발을 강행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만은 유화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의 안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